60대에 들어서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지도 않았고 거리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잔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찾아왔고 여전히 여러 이야기를 기대했고 여전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의지하려 했다.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것 없는 하루였지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작 나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의 적막은 크지 않았다. 다만 내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고요함이 오래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무겁지?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믿었다. 누가 나를 찾으면 무조건 응했고 어떤 부탁이든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의리가 되고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착각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에 붙기 시작했고 그들이 기대는 무게를 내 어깨가 버텨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그 무게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존중하는 말투를 썼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부턴가 기대, 요구, 의존이 깔려 있었다. 나는 도와준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내 마음은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혼자인 듯한 그 묘한 감정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분명 함께 있었지만 그들 누구도 내 진짜 마음에는 닿지 못했다. 서로의 온기가 아닌 서로의 필요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너무 많은 무게를 지고 있었다. 가만히 돌아보니 젊은 시절부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던 사람, 나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사람, 나를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나의 시간을 가져갔고 때로는 나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정작 그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허탈할 정도로 공허했다. 왜 그들을 붙잡았을까? 왜 떠나보내지 못했을까? 나이가 들어서야 알겠더라. 함께 있는 사람이 곧 곁에 둬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인연은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말 한마디가 없어도 허전하지 않고 오래 보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으며 내 마음이 조금 기울어졌을 때 조용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보다 소리만 요란한 사람, 필요만 앞세우는 사람을 곁에 더 많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겨울 저녁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내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내가 오랫동안 들고만 있었던 무거운 짐인가? 그 질문 하나가 큰 파문처럼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렇게 나는 관계의 무게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것은 외로움도 배신감도 아니었다. 단지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사실이 주는 씁쓸함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씁쓸함은 어떤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내가 감당해온 무게를 다시 바라볼 용기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 저녁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겠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독한 길인지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겨야겠지. 젊을 때 나는 사람의 진짜 얼굴이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때 모두가 선해 보였고 모두가 친구 같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동지라 믿고 싶었다. 누가 내게 다가오면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그들이
내게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목적을 감추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젊음이라는 것은 참 묘해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의심이라 여기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쪼잔함이라 오해한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 시간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60대 문턱에 서고 나니 그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표정, 말투, 미묘한 숨결 하나까지도 마음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을 때 내 옆에 서 있던 어떤 이는 늘 밝고 호탕하게 나를 대했다. 겉으론 존경과 배려가 가득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니 그의 웃음에는 얇은 계산이 묻어 있었다. 그의 칭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갈 이익을 겨냥한 것이었고 그의 친근함은 나라는 사람보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나도 젊었고 모두가 그런 줄 알았다. 또 다른 이는 매번 형님 제가 도울게요라며 다가왔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늘 자취를 감췄다.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때만 어김없이 나타났다. 젊을 때의 나는 그 모순을 모른 채 했다. 인간관계란 원래 그런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젊을 땐 보이고 싶은 얼굴만 보이고 늙어서야 비로소 숨겨진 얼굴이 보인다.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진다고들 하지만 인간을 보는 눈만큼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 세월이 준 유일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늦은 선물을 받아들고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잘못된 인연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조용히 스며든다. 당신의 시간을 가져가고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당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려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채는 것은 항상 늦다. 그래서 나는 내게 다가왔던 사람들 중 몇몇 얼굴을 떠올리며 오래 후회했다. 왜 그때는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왜 그 미세한 표정 하나를 지나쳤을까? 왜 그 한마디를 그냥 넘겨버렸을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분명한데 그걸 읽지 못하는 건 늘 나의 욕심 때문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라는 순진한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본 척했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지 않은 척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에 점점 더 가까워졌다. 잘못된 인연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말투가 미묘하게 무겁고 바라는 것이 은근히 선을 넘고 마음의 방향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내 삶에 부담을 준다. 그리고 그 부담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다. 젊을 때는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그림자에 의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그림자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느 순간 그런 그림자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제야 깨달았다. 젊을 때 놓쳤던 사소한 신호 하나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든 거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 말하고 싶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명확한 악애가 아니라 작은 불편함이다. 그것이 자라서 내 마음을 잠식하고 나의 삶을 흐리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불편함의 의미를 너무 늦게야 이해했다. 하지만 그 늦은 깨달음이 내게 새로운 눈을 열어 주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마음의 방향을 본다. 나에게 기대려는가? 함께 서려는가? 얻으려는가? 나누려는가? 젊을 때는 몰랐던 그 판단이 이제는 가장 명확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나침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들려줘야 할 것 같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에 점점 더 가까워졌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분산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 나는 늘 생각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갈수록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그래서 수십 명과 함께 어울렸고 수백 명과 술자리를 함께 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과 셀 수 없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인생에서 진짜로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어쩌면 단 한 명이 전부였을지도 모른다고.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진다. 화려함보다 담백함을 찾게 되고 북적거림보다 고요함을 원하게 되고 10명의 말보다 한 사람의 침묵에서 더 큰 힘을 얻는다. 나는 그 사실을 60대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날이었다. 분명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이들이 하나 둘씩 멀어져 갔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었고 이유 없는 오해를 남기고 떠난 이들도 있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사람은 많을수록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젊었을 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중 정말 나를 위해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중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는 말이 적었고 어떤 욕심도 드러내지 않았고 내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늘 조용히 옆에 서 있었고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내가 흔들릴 때면 짧고 단단한 한마디만 내게 건넸다. 형님,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 말을 농담처럼 넘겼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 말의 의미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줄 확률이 더 크다는 것.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 나는 그를 통해 배웠다. 한 사람이 주는 위로는 10사람의 관심보다 깊고 한 사람이 주는 신뢰는 100사람의 칭찬보다 강하며 한 사람이 주는 고요함은 1000명의 소음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사람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된다. 젊을 때는 시끄럽고 활기찬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만 늙어가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느껴진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함께 웃는 순간이 빛나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옆에서 조용히 밥 한 끼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천금 같아진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축복은 단 한 사람을 두는 것이라고. 나를 꾸짖을 줄 아는 사람, 내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사람, 내가 침묵할 때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람, 떠나야 할 때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젊을 때 그런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편하니까 유지하고 때로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나처럼 나이가 들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다. 아,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왔고 너무 많은 인연을 붙잡았다가 놓쳐버렸고 너무 많은 오해와 기대 속에서 마음이 지쳐버린 후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하고 싶다. 인생은 결국 단 한 사람에게서 완성된다. 나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떠들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가장 큰 행운이다. 그리고 나는 그 행운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았기에 나는 이제 묻고 싶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누구를 남겨야 하고 누구를 떠나보내야 하는가? 그 질문은 곧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젊은 시절부터 너무 많은 관계를 붙잡고 살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을 놓아버리는 것이 왠지 패배 같았고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비정한 행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그냥 옆에 두었다.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말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는지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50대를 넘기고 60대에 접어들던 시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들이 물 위로 떠오르는 듯한 경험을 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오랫동안 마음의 흉터를 품고 살았다. 어느 날 밤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과거의 일정을 훑어보다가 오래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을 마주했을 때 심장이 잠시 솟는 듯 했다. 그 이름 하나에 그때의 공기, 그때의 표정, 그때의 상처까지 그대로 되살아났다. 나는 그 사람의 무거운 기대를 매번 들어주며 내 시간을 잃어버렸고 그의 불만과 요구를 감당하느라 마음의 평화를 잃었으며 결국에는 내 가족에게조차 소홀해졌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놓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래도 인연인데 그렇게 붙잡았던 관계가 결국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기억도 있다. 오래전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늘 의지를 내세웠지만 정작 내가 힘들었던 시기에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 기대할 일이 생기면 마치 오랜 벗인 것처럼 다가왔다. 나는 그 모순을 알고도 외면했다. 그를 멀리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조차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진짜 어른스러움이라는 것을, 그렇게 버리지 못한 관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돌이켜보면 내 삶의 중요한 선택들마저 흐리게 만들었다. 그들을 기쁘게 하려다 정작 내 삶을 잃어가는 순간도 있었고 그들의 요구를 맞추려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언젠가 말을 해야 한다고, 언젠가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아니다. 그 아직이 쌓여 결국 내 마음에 짐이 되어버렸다. 나이가 들어 마음속에 조용한 회상들이 찾아올 때 나는 그런 관계들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했다. 왜 조금 더 빨리 정리하지 못했을까? 왜 그 작은 징후를 보지 못했을까? 왜 내 마음이 힘들다는 신호를 외면했을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 답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평생 떠나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유에 익숙하고 인연에 매달리는 데 익숙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 익숙하다.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내 안에 쌓아두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내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는 계속 붙잡았다. 인연을 잃지 않으려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한 것이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실을 받아들였다. 마음의 짐이 될 사람은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 누군가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멀어진 상태.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수록 서로에게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이제 와서 나는 말할 수 있다.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상처를 주도록 허락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 늦은 고백은 다음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사람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온다는 것.
그 평화가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열 차례가 될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가르침은 언제나 가장 소박한 자리에서 찾아온다. 내게는 항구에서의 한순간이 그랬다. 어느 늦가을 일 때문에 지방 항구를 찾은 날이었다. 바람은 축축하게 불었고 배들은 낡은 밧줄에 묶인 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따라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서만 무겁게 남아있는 기억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 무게 때문에 한동안 숨을 깊게 들이쉬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항구 끝자락을 걷는데 작은 나무 상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항구의 노숙자가 아닌 평생 이곳에서 짐을 나르던 노동자처럼 보였다. 등에 맨 자루는 낡았지만 그 자루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세월의 주름이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내가 그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노인이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짐이 무겁지? 나는 놀라서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내 모습을 한번 훑어보고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사람도 짐이여. 짐은 무거우면 내려놔야 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루를 한번 툭 쳤다. 그 안에는 힘겹게 묶인 고철 몇 개가 들어있었을 뿐이었다. 이거 봐. 버리지 않으면 허리가 휘어. 근디 말이여. 사람들은 이상여. 물건은 무거우면 쳐내면서 사람 짐은 죽어도 못 버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다시 말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말이여. 허리만 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휘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깊게 때렸다. 나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고 노인은 나를 바라보지 않은 채 바다만 향해 말했다. 사람도 무겁다 싶으면 내려놔. 안 그러면 평생 네 삶은 네 것이 아니여. 노인의 말은 설교가 아니었다. 경험에서 흘러나온 가장 단순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단순함이 마음을 꿰뚫는 느낌을 처음으로 느꼈다. 오래된 파도 소리가 항구에 부딪히는 동안 나는 묘한 침묵 속에서 그 말을 곱씹었다. 짐이 무거우면 내려놓는다. 아주 당연한 말인데 왜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온 걸까? 나는 언젠가부터 누군가의 기대로, 누군가의 부탁으로, 누군가의 불만으로, 누군가의 감정으로 내 삶의 절반을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게 어떤 역할을 기대했고 나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늘 더 많은 짐을 등에 쌓았다. 그렇게 쌓고 또 쌓다가 어느새 나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다. 노인은 담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짐을 버려도 원래 네가 버린 줄도 모르는 것들이요. 그런 게 진짜 짐이요. 네가 버려야 사는 거. 나는 그 짧고 투박한 말을 들으며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인생의 비밀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항구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고 가슴속 깊이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깊게 호흡을 했다. 마치 내 어깨에 얹혀있던 보이지 않는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은 것처럼 인간관계도 그렇다. 어떤 이는 나를 살게 하지만 어떤 이는 나를 무너뜨린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어느새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더 오래 붙잡는다. 이유는 하나다. 익숙함 때문이다. 익숙한 무게는 무거워도 익숙하고 익숙한 상처는 아파도 익숙하다. 그래서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노인의 말처럼 마음의 허리가 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의 관계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가 나에게 힘을 주었는가? 누가 내 에너지를 빼앗았는가? 누가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는가? 누가 배경만큼이나 조용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대만 품고 있었는가? 그렇게 하나 둘씩 나를 괴롭히던 짐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외로웠다. 하지만 항구의 그 노인이 했던 마지막 말이 내 마음을 계속 붙잡았다. 짐을 내려놔야 네 발로 선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비우는 과정은 남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게 들려줄 차례가 되었다. 짧은 항구의 대화 이후 나는 처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인연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모두를 품고 살았다. 하지만 노인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히고 나서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내 삶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 질문을 붙잡고 나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젊을 때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기준이 없었다. 그냥 감정대로, 분위기대로, 남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고 느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준이 생긴다. 버려야 할 사람과 남겨둬야 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화려한 말이나 오랜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몇 가지에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기준은 마음이 편안한가였다. 누군가와 마주 앉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괜히 말을 조심하게 되고 돌아서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 젊을 땐 그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지 못해 늘 내가 예민해서 그렇겠지 라며 넘겼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신호였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나를 갉아먹는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버리는 행위였다. 두 번째 기준은 나를 이용하는가, 함께 서는가였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움을 주고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혹은 상대는 늘 받기만 하면서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는 관계는 공평하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의리라고 착각했다. 젊을 때는 그 착각이 멋져 보였고 내가 그만큼 큰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늙어보니 그건 의리가 아니라 자기 소모였다. 함께 걷는 사람은 나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었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세 번째 기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였다. 어떤 일을 만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생각이 깊어지며 나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꾸 예민해지고 의심이 늘고 나쁜 감정이 쌓여가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랫동안 무시했다. 인간관계란 원래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0대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는 남기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비정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책임이었다. 네 번째 기준은 상대가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가였다. 나이가 들어 마음의 체력이 떨어지면 경계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경계를 무시하고 계속 요구만 한다. 시간을 요구하고 감정을 요구하고 존재 자체를 자신에게 맞추기를 바란다. 그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결국 내 삶을 잠식한다. 나는 젊을 때 그런 요구를 배려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주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배려의 대부분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내 욕심이었다. 이제는 안다.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결국 나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마치 오랜 습관을 끊는 것처럼 헤어지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겨둬야 할 사람의 얼굴도 또렷해졌다. 말이 많지 않아도 내 마음을 존중해주던 사람, 나를 이용하지 않고 함께 걸어주던 사람, 내 기분이 아닌 내 존재를 좋아해주던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던 사람, 그들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적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많으면 나누어 쓰는 마음도 많아져 버리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였다. 나는 이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비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사람을 남기는 기준은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고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진심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비우기 시작했고 동시에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비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고 예상보다 훨씬 큰 평화를 가져왔다.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늘 고통을 동반했다. 떠나보내는 순간마다 마음 한쪽이 비어지는 듯했고 오랜 인연을 끊는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한동안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 빈자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누군가에게 늘 시달리듯 걸려오던 전화가 더 이상 울리지 않고 억지로 맞춰야 했던 만남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 같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오래 머물다 보니 내 마음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숨결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았던 걸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놓쳤던 나의 감정,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느라 미뤄왔던 나의 삶,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숨겨왔던 나의 진심. 비우기 전에는 그런 소음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관계를 하나둘 정리하고 나니 마치 내 안에서 먼지가 가라앉는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래된 카페에서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채우려고 애썼을 것이다. 빈자리가 불안해서, 외로움이 두려워서, 혼자 있는 것이 어쩐지 실패처럼 느껴져서, 하지만 그날 나는 혼자 있었음에도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마음이 고요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창밖을 스치는 사람들의 걸음소리, 잔에 닿는 숟가락의 작은 울림, 심지어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낯설 만큼 선명했다. 아, 내가 드디어 나로 돌아왔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다. 고요함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기분에 맞추지 않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지 않는 삶. 그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큰 해방이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도 가벼워졌고 내 생각이 흐르기 시작하자 잊고 있던 꿈과 의지가 다시 깨어났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이제 그 고독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독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깊어지게 했다. 젊을 때는 늘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가 들고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니 비로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를 만나게 되었다. 외롭다는 감정은 고독과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나는 그 차이를 늦게야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고독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배워야 하는 능력이라고. 한 번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이렇게 고요해지는 동안
세상은 내가 사라진 줄 아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알고 있는가,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나의 중심에 서 있는가였다. 관계가 줄어드니 남는 시간도 많아졌다. 그 시간에 나는 잊고 살았던 취향을 되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책을 펼쳐들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누군가와 억지로 맞추기 위해 지켜오던 습관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나는 오래전 젊은 시절의 나와 다시 마주했다. 그때에 나는 지나치게 꿈이 컸고 지나치게 순진했고 지나치게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순수하고 담대했다. 비워내니 잊었던 나 자신이 다시 떠올랐다.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둔 이가 아니라 적은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온 고요함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질문이 내 앞에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마지막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이제 나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다 분명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깨달았다. 인생의 후반부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젊을 때 쥐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억지로 지켜왔던 체면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불필요한 관계와 감정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다. 나는 어느 날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건 결국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성공, 명예, 인정 같은 단어를 떠올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이었다. 평온이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고요함이 없는 명예는 나를 지탱하지 못하며 진심을 주고받는 사람 하나 없이 쌓은 인정은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남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며 관계 역시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맺고 끊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사실을. 나는 살아오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나를 살게 만든 사람도 있었고 나를 지치게 만든 사람도 있었고 나를 성장시킨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건 단 몇 명의 진심 어린 사람들이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준 사람, 내 잘못을 조용히 바로잡아 준 사람, 나에게 기대지 않고 함께 걸어준 사람, 내 침묵을 이해해 준 사람, 그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적었기 때문에 더욱 귀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나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많은 인연이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옳은 인연이 나를 바로 세웠다고. 나이 들어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너무 늦게 구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늦은 깨달음도 결국은 내 삶의 큰 선물이 되었다. 늦게 배운 만큼 깊게 자리 잡았고 깊게 자리 잡은 만큼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남겨진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다. 당신의 삶을 가볍게 하라. 사람을 가볍게 두라는 말이 아니다.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라는 말이다. 억지로 웃어야 하는 관계, 눈치를 보며 이어가는 관계,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관계는 당신의 삶을 어둡게 만들 뿐이다. 반대로 조용한 위로를 주는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계산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빛이 된다. 인생이란 아이러니하게도 60대가 되어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의 본 모습도
삶의 방향도, 마땅히 비워야 할 것들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도.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다. 불필요한 사람을 비우면 인생이 보인다. 그 빈자리는 결코 공허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더욱 선명해지는 공간이 된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래 묻혀 있었던 나 자신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아,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구나. 나는 이제 남은 생을 가볍고 단단하게 살고 싶다. 나에게 상처만 남기던 인연을 내려놓고 나를 지탱해 준 사람들과 깊은 온기를 나누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의 삶은 지금 누구로 인해 무거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로 인해 빛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그 답을 찾는 일은 당신의 몫이다.